이 엄마들이 애가 열이 나고 토하고 할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사실 활용하는 데가 어렵죠. 그게 현재 상황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종류의 재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인도 불악에 두 가지 형태의 재난이 닥칩니다. 하나는 코끼리떼가 닥쳐서 농작물과 집을 부수는 큰 재난이 오고요. 둘째는 부족민들이 식사를 할 때 그 밥그릇과 그 얼굴 등에 달라붙어서 밥을 못 먹게 하는 파리떼의 습격입니다. 여러분은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 삶을 위태롭게 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근데 그게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알기 어렵지만 이 답은 몇 주 전에 우리가 시행한 24시간 응급실이 있는 아동 전문 병원을 운영해 달라는 그 민원, 그 젊은 엄마들의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이 나옵니다. 젊은 엄마들의 요구는 저출산으로 아기를 놓지 않는다고 100만 원을 주면 아기를 놓을 거라는 생각은 정말 황당하다는 겁니다. 아기가 아파서 밤새 울고 열이 나는데 당장 가서 약을 받아올 수가 없다면 어떻게 애를 키우겠냐는 거죠. 우리가 의료를 보는 접근한 시각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의료는 일상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날파리와 같은 괴로움을,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료의 목표로 알고 정책을 세워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김해의 문제죠. 김해에 이제 우리가 상급종합병원 얘기를 했는데, 상급종합병원 원래 소아과가 있어요. 그 안에.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에는 어떻게 보면 소아응급실도 따로 분리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상급종합병원이었기 때문에 소아 입원도 안 되고 소아응급실도 없고, 지금 현재로는 1차 의료기관 의원급 소아과, 소아청소년과가 있고, 소아청소년과 중에서 한 개 의원이 달빛 의원이라 그래서 평일날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야간에 이제 열나는 애들, 주로 토하거나 열나는 애들을 받아서 약을 지어주는, 처방을 하는 형태의 의원을 하고 있죠. 그 의원은 또 휴일은 안 해요. 그리고 밤새 하진 않아요. 9시인가요? 10시인가 그때까지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에 5일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3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거기는 의약 분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약국이 같이 열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엄마들이 애가 열이 나고 토하고 할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사실 활용하는 데가 어렵죠. 그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히 장류 지역은 젊은 엄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인구가 참 드물게 늘어나고 있는 곳이.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나 중등 고등학교 또 부족하고 과밀학급이고, 그런데 이제 소아가 이제 커서 어른이 되면 그나마 나은데, 소아일 때는 이 소아가 특징이 잘 아파요. 어른하고 다르게. 그게 특성이에요, 특성. 그리고 소아는 열이 쉽게 올라요. 38도까지 쉽게 오르고. 근데 어른이 38도 이상 오르면 진짜 응급인데, 애는 38도 오르면 응급은 아니에요, 사실은. 응급에 준하는 정도로 취급하는 준응급인데, 경증응급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응급 체계는 경증 응급과 중증 응급을 구별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오기 때문에 중증 환자가 밀린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응급실 안에서도 뭐 자기 환자, 자기 왜 먼저 치료해주지 않냐, 그리고 이제 시비를 거는데 알고 봤더니 뭐 경증이었다, 이런 말들 볼 텐데, 그래서 이제 응급의료와 중증 응급의료, 경증 응급의료 구별이 안 돼서 응급의료에 관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경증 응급의료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라는 문제가 나오고, 그 부분이 사실은 소아 응급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달빛 의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경증 응급 환자, 열이 나는 소아를 치료해 주는 곳이죠. 그래서 그 시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규모가 큰 병원이 일을 해야 되고, 경증 응급 환자는 어려운 게 아니고
접근성의 문제, 내가 아팠을 때 바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경증응급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달빛병원으로 하는 건 어렵고, 사실은 상급 종합병원을 만들면 거기서 이제 경증응급 환자를 보게 하는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소아과가 우리가 이제 의사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소아가 우리는 좀 사람이 애들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소아과 전공 의사가 적어요. 그리고 소아과 숙가 문제도 있고 해서 소아청소년과 개업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개업을 하지 않고 응급실로 근무하게 만든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을 못 구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 정책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컨대 상급 종합병원을 우리가 유치했다. 그러면 소아응급실을 여는 겁니다. 여는데 거기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모셔다가 24시간 당직을 시키는 건요,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 소아응급 중에서 경증응급을 볼 수 있도록 김해 시내, 장류 시내에 있는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네트워크를 짜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달에 2번, 일주일에 1번 해서 한 달에 4번 정도 당직을 써주셔야 돼요. 당직을 써서 밤에 달빛 의원을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그거를 하루 종일 하시는 걸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밤 또는 새벽까지 그렇게 해서 쉬지 않고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환자들이 응급실에 갔을 때 경증 환자들이 푸대접 받는 것도 면할 수 있고, 치료도 쉽게 받을 수 있고, 현재로는 약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면 응급실에서 약을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응급실을 오픈해야 됩니다. 이거 어텐딩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의료법을 고쳐야 돼요. 외부에 개업한 사람이 종합병원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불법입니다. 그 법 개정하고 네트워킹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와서 하루 당직하면 하루에 70만 원, 80만 원 주면 돼요. 그러면 30일이면 하루 100만 원씩 줘도 30일이면 3천만 원이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이거를 못 해가지고 몇 억을 줘도 의사가 안 온다 그러고 그 기사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전혀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상급종합병원이 세워지지 않으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아동전문병원은 요원한 건가? 이런 의문이 들죠. 근데 여기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상급종합병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있는 개원 의사 중에서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춘 병원이 지금 달빛병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을. 그러면 그 의원을 24시간 또는 밤에 12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아까 말한 네트워킹을 해서 다른 의원을 하고 있는 분이 거기서 당직을 서주면 돼요. 당직을 서서 달빛 의원 하시는 분이 자기가 월화수목금 6시부터 9시까지 10시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자기도 자기 병원이지만 일주일에 하루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하고 다른 날은 다른 의사가 와서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얼마를 줄 건가, 또는 그 사람 그 달빛병원 운영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그 적자가 나는 부분을 어떻게 메꿔줄 건가 하는 거는 그거는 사후에 계산을 하면 돼. 그러면 그거는 큰 돈이 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현재 식으로 의료원에서 소아과 청소년과 선생님을 구해다가 낮에 외래 보고 밤에 당직 보세요. 무조건 당신이 다 하세요 혼자서. 그러면은 그 사람 인건비가 1년에 3억을 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정책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어느 순간에 도시의 인구가 줄고 신생아가 줄고 그래서 소아 청소년 인원이 줄면 그럼 어떡합니까? 간단하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기존에 개원하신 분이 와서 일하다가 안 맞으면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근데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사람을 뽑고 그러면 거기가 이제 부대 시설이 많잖아. 우리가 의사를 뽑고 나면 간호사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그럼 다 공무원 되거든. 공무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부피 줄이기가 이제 굉장히 진통이 있는 거죠. 근데 작은 걸 가지고 모아서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달빛 의료원, 뭐예요? 달빛 병원을 2개, 3개 만들 수 있거든요. 김해 내에서도. 장류 하나, 유라 하나, 한림에 하나, 이렇게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다가 숫자가 안 맞으면 두 개 접으면 돼요.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게 정책인 거예요. 저희가 보수 정책은 그게 장점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의료도 사업입니다. 우리 비즈니스죠. 사실 자기가 돈을 대서 개원을 하고 수입을 거는 자영업자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작은 자영업자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가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법적 제한을 가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영업을 해보면 그 제한, 법적인 제한, 신고 이런 의무 때문에 작은 자영업자는 사실은 사업을 하기 어려웠다고 느낄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해보면 세무조사가 힘들잖아요. 그죠? 세무만 해도 세무사를 써가지고 이렇게 신고하고 거기서 잘못하면은 뭐 또 세금도 두드려 맞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의사는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공단에서 실사가 와가지고 그 돈을 회수해 간다든지 곱하기 5를 해서 뺏어 간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기준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형법이나 민법 같은 손해배상이나 형사사건도 또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물건을 팔면은 그걸로 끝나지 우리는 환자를 보면은 사람이 죽으니까 거기서 형사사건 있고 손해배상 크게 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세무도 걸리고 또 보험에서 또 잘못했다고 돈을 가져가고 그런 회수가 있고 면허 정지가 돼 리스크가 상당히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의사가 그렇게 쉽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든지 지속 가능하게 이 짐을 덜어주는 정책을 써야 돼요. 그거를 자꾸 제한을 가하면 잘 될까 생각하는데 아마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 그렇게 하면 그 사업 안 합니다. 그런 때의 문제가 바로 의사가 부족한 거로 나오는 거지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아마 풀어가기 어려울 겁니다. 다음에는 의대 정원 문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